1958년생 무술계 여러분,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그 감정, 운이 바뀌기 직전에만 찾아오는 강한 신호입니다. 58년 무술생 여러분에게 26년은 단순히 달력의 순간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다져온 땅이 마침내 해지고 한 번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마음과 노력이 처음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참 외로우셨죠? 남들은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든든해. 저 사람은 걱정이 없어 보여.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든든함 뒤에 가려진 당신의 깊은 외로움을. 오늘 이 영상은 58년생 무술개띠를 위한 운명의 길잡이입니다. 당신이 괜히 불안했던 이유, 올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돈, 사람, 건강의 흐름까지 순서대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26년이 정말 특별한 해인지, 왜 지금 같은 감정과 신호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박서윤 철학가가 펼쳐보이겠습니다. 15년, 이런 생각 한 번쯤 스치지 않으셨을까요? 올해도 큰일 없이 그냥 또 버텼지.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나는 늘 끝까지 남아서 다 정리하는 사람일까? 겉으로 보면 25년은 그냥저냥 무난하게 지나간 한 해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남들은 그래도 잘 지내시네요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마음 안에서는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더 서운한 해였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일 대로 신경 쓰이고 자식 문제, 부모님 건강, 형제, 친인척 문제까지 내 일이 아닌데도 자꾸 나를 부르는 자리들이 있었죠. 일은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이제 그만하자 결심은 쉽게 안 되고 돈은 버는 대로 나가버리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5년은 큰 사건이 있어서 힘든 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제일 덜 챙긴 해로 기억에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8년 무술생, 무는 산처럼 큰 흙, 술은 마른 땅, 거친 대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술생 개띠는 사람들이 기대고 올라서는 산 같은 인생을 삽니다.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맡겨놓으면 믿음 가는 사람이라고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지고 버티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평생 따라다닌 당신의 이미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사람들에게 절대 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숨어있죠. 사실은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 가끔은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능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데 스스로 앞자리를 양보한 적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남 도와줄 땐 크게 도와줬는데 돌아올 때는 조용히 끝나버리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넘긴 적이 더 많고, 정작 내가 부탁하려고 하면 괜히 말 꺼내기 미안해서 또 참아버리고, 25년은 이 패턴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만들던 해였습니다. 나만 계속 참고 있나?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올해예요. 무술의 흙은 원래 비옥해지는 땅입니다. 겉으로는 늘 단단한 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쌓여야 진짜 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느꼈던 먹먹함, 공허함, 말 못한 서운함 같은 감정들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26년은 병오년 강한 불의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의해에는 뜨겁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무술생에게는 정반대입니다. 무술은 산 위의 흙, 오랫동안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병오의 불은 이 땅을 태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명을 잃었던 땅을 다시 살려내는 햇빛이에요.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에 봄 햇살이 비추면 씨앗이 싹 트는 것처럼요. 그래서 26년 무술생에게는 움직이면 길이 열리고 마음을 열면 사람이 들어오고 정리하면 재물이 붙는 해로 펼쳐집니다. 25년이 그렇게 묵직했다면 26년 병오년은 그 무게를 단단한 힘으로 바꿔주는 해입니다. 흙기운은 스스로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죠. 병오년의 불은 바로 그 햇빛입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움직이던 것들이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흐름은 하나씩 열리고 정체되어 있던 일들은 방향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어떤 사람에게는 버겁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열어주는 빛이 됩니다. 무술생은 후자입니다. 흔히 불에는 힘들다고 오해하지만 무술생의 병오년의 불은 부담이 아니라 그동안 굳어있던 운의 표면을 녹여주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술생을 보면 늘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고 참고 해결하고 버티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오래 버텼다. 이 피로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병원녀는 그 오래된 피로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당신이 해왔던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공덕, 수고, 헌신, 책임감이 다시 빛으로 드러나는 시기. 특히 무술생에게 병오녀는 움직이면 길이 생기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가 깊어지는 해로 작용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운이 반응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한 발 딛는 순간 그 땅이 캐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해. 이게 바로 무술생의 26년입니다. 26년의 시작은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묵직한 변화가 뿌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초봄의 무술생은 겨울에 얼어있던 땅에 금이 가는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겉은 언제나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겠다 하는 감정이 아주 또렷 올라옵니다. 가장 먼저 정리가 시작되는 건 사람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 때문에 끌고 가던 인연, 내가 더 챙겨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던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연락이 뜸해지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미안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게 맞다는 느낌이 드는 흐름. 그때 알게 됩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 두 번째는 물건과 공간입니다. 서랍에 박혀있던 문서, 쓰지 않는 물건, 3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순간 그동안 꽉 막혀있던 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초봄의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26년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건강은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 어지럼증 같은 순환 문제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올라오는데 무리만 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초봄을 지나면 26년의 톤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병오년의 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일의 흐름입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막히던 일들이 내가 손댄 적도 없는데 하나씩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3월, 4월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풀리네.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금전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새고 있던 데가 멈추고 멈춰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무술생에게는 이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버는 운보다 지키는 운이 강하게 작동하니까요. 그리고 사람 오래 연락 없던 인연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중엔 금전이나 일 문제를 같이 풀 기운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히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건강은 초봄보다 안정적이지만 과욕하면 바로 반응이 돌아오는 시기라 욕심만 조금 줄여도 한결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여름부터는 무술생의 기운이 눈에 띄게 단단해집니다. 병오년의 불이 가장 강해지는 때인데 그 불이 무술생에게는 흙을 겉을 단단하게 구워주는 열이 됩니다. 여름의 무술생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직업에서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경력과 경험이 이제야 정당한 가치를 갖기 시작하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찾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한 번의 기회 같은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확장 욕심은 금물이라는 것.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충동이 생기기 쉬운데 여름의 복은 벌기보다
자리 다지기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유난히 활발합니다. 약속, 새 인연, 오래된 인연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사람을 통해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감정 소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은 열에 의한 피로감, 혈압, 순환 같은 신호로 드러날 수 있어 여름의 스케줄 조절은 필수입니다. 가을의 무술생은 마침내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는 흐름에 들어섭니다. 16년 금전운, 재산운, 문서운은 대부분 이 시기에 모양이 잡힙니다. 가을의 금전은 증가보다 안정입니다. 쥐고 있던 재물의 모양이 또렷해지고 흘러나가던 돈은 멈추고 돌아와야 할 돈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찾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문서, 이동, 정리의 완성입니다. 이사, 정리, 매매, 재산 분리, 문서 처리 같은 문제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때가 되어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해결됩니다. 관계 역시 정착 단계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인연은 자리를 잡고 정리할 관계는 잡음 없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가을은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 허리, 혈압, 순환처럼 나이를 따라오는 신호가 올라오기 쉬워요. 건강검진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6년의 겨울은 오랜만에 마음이 내려앉는 계절입니다. 사람도 안정되고 돈도 흐름을 잃지 않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조용해지고 마음속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느끼는 건 올해는 정말 내가 잘 해냈구나 하는 감정입니다. 초봄에 정리했던 것들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며 자리를 잡고 겨울에 와서야 완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묘하게 든든해지는 느낌이 찾아올 겁니다. 이 16년의 겨울은 다음 해를 위한 불안이 아니라 준비가 다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마무리됩니다. 올해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무술생은 평생 선택 하나에도 책임을 크게 지던 분들입니다. 집을 옮기는 문제는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6년 이사오는 가을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흐름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 방향이 맞구나 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라앉는 순간이 옵니다. 26년 정말 돈이 좋아진다던데 저도 그럴까요? 당신은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예요. 26년 재물운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형태보다 그동안 흩어지던 돈이 멈추고 막혀있던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수익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술생에게 진짜 복은 내 돈이 더 이상 새지 않는 것, 그동안 쌓인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올해 병오년에 가장 강하게 당신이 참아온 시간, 견딘 시간, 남에게 베푼 시간들이 늦게라도 조금씩 보상받기 시작하는 해. 그러니 올해는 무리한 시도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들어오는 해가 26년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올해는 좀 괜찮아질까요? 26년에 당신을 지치게 하던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당신을 힘나게 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예요. 억지로 끊을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이 바로 올해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봄쯤에는 잠잠했던 인연이 부드럽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가벼운 연락 하나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술생의 관계운은 많이 만나기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당신 곁에는 진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무술생에게 26년 운은 비우는 만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초봄의 정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병오년의 불은 정리된 공간에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3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박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물건, 이미 마음이 떠난 인연의 흔적, 오래된 문서, 이런 것들이 모두 막힌 기운입니다. 정리해보면 알 겁니다. 버리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기운이 다르게 흘러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서류, 문서, 가계부, 보험, 명의, 통장, 이 5가지는 정리만 해도 재물운이 바로 움직입니다. 58년 무술생에게 가장 잘 맞는 색은 베이지, 연갈색, 황토빛, 모래색 같은 부드러운 흙 계열입니다. 이들이 왜 좋으냐면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과 부딪히지 않고
흙을 튼튼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강한 불을 정면으로 맞으면 흙은 갈라지지만 따뜻하게 받으면 비옥해지죠. 지갑을 바꾼다면 베이지나 연갈색 핸드폰 케이스도 흙 계열이면 안정이 붙습니다. 특히 지갑을 바꾸면 새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적어도 6개월은 기운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작은 원석 중에는 자수정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고 호환석은 재물의 흐름을 지켜주는 돌입니다. 무술생처럼 책임감이 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아요. 거창하게 인테리어를 바꿀 필요 없어요. 단지 남쪽에 불빛을 하나 더 두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재물, 인연, 일의 흐름이 움직입니다. 노란빛 전구, 따뜻한 조명, 아니면 작은 액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은 둥근 물건이 좋습니다. 둥근 화분, 둥근 조약돌, 둥근 시계처럼 각 없는 모양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 방향은 무술생의 마음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괜히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한 날이 크게 줄어듭니다. 8년 무술생에게 가장 중요한 개운은 바로 고요입니다. 텔레비전 끄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15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만드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고 판단이 명확해지며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또렷해집니다. 특히 무술생은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기운이 새는 띠이기 때문에 이동한 시간이 운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8년생 무술개띠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가옵니다. 어쩌면 설레기보다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올해만큼은 그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 16년 병오년은 당신이 더는 짐을 짊어지기만 하는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 살아오신 그 세월이 천천히 빛이 되어 돌아오는 해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땅이 되어주고 누구보다 묵묵하게 버텨온 그 삶. 올해는 그 땅에서 마침내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부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올해는 나를 위한 해가 된다. 이 한 문장이 26년의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삶의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눌러준 그 한 번의 손길이 저 박서윤 철학가에게는 또 다른 인연을 이어주는 기운이 됩니다. 누군가의 새해가 당신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챙깁니다. 그 다짐이 26년을 지키는 가장 강한 약속이 됩니다. 올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는 부디 당신 마음이 더 따뜻하고 길이 더 평탄하고 삶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박서윤 철학가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